네, 웰컴 에브리원. 제가 통번역과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뭐 통번역과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 통번역과 골프의 공통점, 통번역과 템플스테이의 공통점, 통번역과 수학의 공통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통번역과 수학의 공통점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전혀 다른 분야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 문제가 를 풀려면 뭐 공식이 필요 없는 문제도 있지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 공식을 알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이라는 게 A라는 문제에만 쓰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매번 문제는 바뀌지만 그 공식을 B라는 문제에도 쓸 수 있죠. 음, 통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번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식이죠. 그 방법은 지문의 질문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OW1H라는 who, why, what, where, when 하고 how를 가지고 지문에 질문을 해서 핵심어인 주어와 목적어를 잡고 그 사이에 필요한 동사를 생각해낸다. 이런 게 이제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라는 게 영어 한 지문만 응용되는 게 아니라 지문의 옷은 바뀌지만 또 다른 지문에도 응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알아야 지문을 그 통번역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난이도의 난이도. 수학 문제도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쉽게 풀리지만 어떤 문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수학 문제를 못 푼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만큼, 그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만큼 그 문제에 들여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난이도가 높던, 난이도가 낮던 비슷한 시간에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내 자신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되죠. 통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있습니다. 뭐 쉽게 딱 봐서 그냥 주어, 목적어가 나오는 지문도 있지만 어떤 지문은 하나의 문장 안에 아이디어가 뭐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뭐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이득의 분배가 문제가 되면서 공정무역의 화두가 대두되고 있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까 OW1H를 가지고, 어, 어, 뭐가 뭘이라고 해야 될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를 주어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이 공정한 분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를 주어 목적으로 해야 될지, 그걸 생각을 해보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 낮은 거나 난이도가 높은 거나 똑같은 시간에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또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프랙티스가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의 난이도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난이도가 안 높은 레벨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만나서 또 내 자신을 어, 점프업 하는 또 그런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 당연히 쉬운 지문, 쉬운 문제하고 차별화시켜서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번역놀이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 슬로바키아의 총리가 암살 미수를 겪었다 이런 지문을 했어요. 그 지문을 활용하는 번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걸 is expected to survive 이런 거 배웠었고 그다음에 중태다 이럴 때 이제 gravely wounded 이런 것도 있었고 in a life-threatening situation 또는 in critical condition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다음에 뭐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에 그러면 had been
greeting, supporters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번역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슬로바키아 로버트 피초예요. 피코는 미국식이고 이 지금 슬로바키아의 언어는 피초 총리가 총경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국영통신사에 의하면 총경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해졌고,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전했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이거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성명을 낸 바 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가 뭐죠? 최근에 로버트 피초 총리가 총격을 당해서 이송되는 이송되었다 그러면 되죠. 필요 없죠. 이송되었다 그러면 돼요. 그럼 recently 슬로베키아 그죠? 슬로베키아 프라임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 조가 총리가 어즈 때문에 샷 이런 표현 나왔었죠. 총격을 당해서 이송됐다는 단어는 두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taken도 쓸 수 있고 rushed도 쓸 수 있는데 차이점이 보이시죠? taken은 그냥 병원 데려가는 거고 이거는 수리. 근데 여기서는 이제 rushed를 쓰겠죠. rushed to the hospital. 이제 어느 병원인지 아니까요. hospital. 다 됐죠. 네, 그다음에 슬로베키아 국영통신사에 의하면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국영통신사가 전했다 그러면 되죠. 용의자가 체포됐다 현장에서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때 또 나왔으니까 그때 우리가 약간 스몰 컨트리 이렇게 나왔었죠. 스몰 컨트리즈 내셔널 미디어 에이전시가 리포트 되겠죠? 미디어니까 that 아까 서스펙 총격은 필요 없죠. 총격이 이미 나왔으니까요. 서스펙트가 그때는 was in custody, 구금 중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체포되었다는 걸 해볼게요. suspect was arrested 이런 다음에 이제 was in custody가 되겠죠. 현장을 읽겠습니다. on the scene 뭐요? 되겠죠? 그다음에 음, 주사나 카프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성명을 냈다. 어, 피코 총리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거 필요 없죠. 전했다는 거나 성명을 냈다는 거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기원한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이런 성명을 낸 거죠. 그러니까 위시인 거죠. wishing is quick 이렇게 쓰면 돼요. 빠른 회복, recovery 하면서 이제 그 슬로베키아의 그쵸 프레지던트 이름이 있으면 더를 안 쓰고요. 이름이 없으면 그냥 대통령 그러면 더 프레지던트가 그러니까 성명을 내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aid in a statement. said in a statement를 쓸 수 있는데 요거를 한 단어로 stated 그러면 됩니다. 한 단어로 stated 대시겠죠. 네. on attack. 그죠? attack. 어택은 전치사를 on을 써요. on 힘 그러면 되는데 그냥 피초가 해볼게요. 피초가 는 민주주의 하는 거죠. is an attack on democracy.
그럼 다 됐나요? 자,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슬로바키아의 총리가 총격을 당해서 이송되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슬로바키아를 이렇게 표현했죠. 스몰 컨트리즈 국영통신사에 의하면 아니라 전해졌다고 해야겠죠. 전해졌다. 를 이제 통신사니까 리포트를 쓰고 그다음에 어, 용의자가 처음 나왔으니까 a suspect was arrested. 그다음에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요거를 암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성명을 낸 바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피초 총리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과거로 쓰지 않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신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그 로베르토 피초 총리의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것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번역을 할 때 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표현을 이송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rushed, was rushed 수동태로 이렇게 쓰는 것도 또 기억하시면 나중에 한영어로 갈 때도 또 자신 있게 하시면서 점점 자신의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이송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